안녕하세요. 에너지 브리핑 최보경입니다. 발전소를 많이 짓는다고 경쟁력이 생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인공지능이 전력망을 분석하고 새로운 전력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탄소 중립이 국가 산업 정책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은 생산의 시대를 넘어 운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오늘 에너지 브리핑에서는 새로운 에너지 산업이 만들어내고 있는 변화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기후부는 에너지 대전환 본격화와 녹색 산업 육성, 국민 환경권 보장, 중동발 에너지, 자원위기 대응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는데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1년이 기후 환경과 에너지가 하나의 시야에서 작동할 때 얼마나 큰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증명한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탈탄소 전기국가 전환 기반 마련을 핵심 성과로 꼽았는데요. 기후부는 7차례의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통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마련하고 2018년 대비 최대 61% 감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 부문 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에너지 정책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조화를 이루는 무탄소 에너지 믹스 방향을 정립했습니다. 대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신규 원전 건설을 결정했으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과 관리위원회 출범을 통해 2060년까지 방패장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지역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지산지소형 분산 전략망 구축을 본격화하고 장기간 전력망만 선점한 채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허수 사업자를 정비해 실수요자에게 개통을 재분배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만금과 서화성을 연결하는 서해안 해저 고압직류 송전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며 재생에너지 시대에 대비한 전력망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녹색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전기차는 지난해 약 22만 1000대가 보급돼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올해도 5월까지 15만 대 보급을 달성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분산에너지 특구를 기반으로 한 제주 녹색문명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집적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 인공지능 전환 전략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 전환도 본격화되는데요. 생수와 음료업계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폐가전 무상수거 체계를 확대했으며 폐컴퓨터 저장 장치에서 히토류를 회수하는 시범 사업에도 착수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민 안전대책도 추진됐습니다. 홍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침수 예방시설 확충에 나섰으며 기존 맨홀에도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빗물바지 정비를 확대하는 등 도시 침수 대응 역량도 높였습니다. 또 기후재난으로 인한 생업, 생계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기후보험 도입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녹조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해 조류경보의 신속성을 높이고 낙동강보 운영과 총인관리 등 선제적 녹조 저감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러브버그 대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방제 체계를 마련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제도화하는 등 생활화학 제품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했습니다. 중동발 에너지, 자원 위기에도 적극 대응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와 에너지 절감 대책을 시행했으며 요소수 수급 불안에는 매점 매석 금지 조치 등을 신속히 시행했습니다. 기후부는 이번 성과가 기후, 환경, 에너지 기능 통합에 따른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탄소 중립과 탈탄소 녹색 문명 실현을 위한 국가 협치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전력망 확충과 산업 경쟁력이 어떤 균형 속에서 추진될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인공지능 기반 전력망 운영 혁신을 통해 연간 약 1,100억 원 규모의 전력 구입비 절감에 나섭니다. 한전은 최근 전력망 운영 방식의 최적화 필요성이 커진 것을 고려해 전력망 수요 분석 모델을 전면 개선하고 첨단 전력 설비인 스태컴 운영 방식을 최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한전은 전력 수요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AI 기반 분석 모델을 전면 개선했습니다. 기존 모델이 서울, 경기, 부산 소재 지역의 데이터 159개를 활용했다면 신규 모델은 전국에서 수집한 약 9만 5천 건의 실제 데이터를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등 신규 전력 수요 특성까지 반영함으로써 운영의 정확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한전은 이를 통해 동해안과 호남 지역의 저비용 발전기의 발전량 조정 부담을 완화해 연간 약 600억 원의 전력 구입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전은 올해 준공된 신태백, 신양양 변전소의 스태컴 설비 운영 방식을 최적화해 안정도를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동해안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등 주요 수요지로 보다 안정적으로 송전할 수 있게 됐으며 연간 약 500억 원의 추가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스태컴은 전력망의 전압을 실시간으로 조정해 송전 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설비인데요. 전력망 고장 발생 시 불안정해진 전압을 빠르게 안정화시켜 무효 전력을 신속하게 공급해 전압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AI를 활용한 전력망 운영 혁신으로 국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기를 공급한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건 데이터입니다. 거대한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일이 달라질 겁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는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와 같은 생각의 레벨로는 해결할 수 없다. 결국 해답은 새로운 시각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건데요. 기술은 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힘으로 이야기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변화는 조금 다릅니다. 더 많은 발전소를 짓지 않았고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미 존재하는 전력을 더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더 똑똑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미래의 혁신은 어쩌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을 다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브리핑 최보경이었습니다. 다음 브리핑에서 또 만나요.